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귀하는 알머스 에이핀즈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약속과 배신 사이에서 살아온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탐욕과 조작이 개입할 때 사랑이 어떻게 함정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러티브를 준비하세요. 헌신적이고 독립적인 영어교사인 비토리어가 사랑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혼 후 그녀의 첫 남편이 젊은 동료를 위해 그녀를 떠나 8살짜리 카타리나와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는 스타니슬라우스에게서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보이는 남자를 찾았습니다. 키가 크고 세심한 눈과 온화한 매너로 그는 비토리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선물, 공원 산책, 숙제 도와주기 등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건설회사의 성공적인 엔지니어인 스타니슬라오는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비토리아는 과거의 악몽이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1년 후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9살이던 카타리나는 어머니의 꽃다발을 들고 희망에 찬 눈으로 빛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 같던 곳은 식을 치른 다음 날 집으로 위장한 지옥으로 변했다. 스테너슬로는 그의 어머니인 지너 아이더와 함께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목소리와 규칙을 지시하는 타고난 재능을 지닌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수리하는 동안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공손함과 존경심 때문에 비토리아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가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버려두겠습니까? 그러나 잠깐 근 몇 주, 몇 달, 몇 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이다는 집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첫째, 거실이 그의 침실이 되었습니다. 그 후 주방은 그녀의 소유가 되었고 그녀와 아들이 좋아하는 요리만 준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행복하고 수다쟁이였던 카타리나는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먹는 미트볼과 국수 외에 다른 것을 달라고 했더니 딜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다. 공부하는 것이지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전에는 그토록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던 스타니슬라우스는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듯 어머니의 모든 말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굴욕은 계속됐다. 지나이다는 비토리아에게 자신과 딸이 아들을 대가로 살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키울 공급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전에 세심했던 스테너슬로는 이제 자신의 월급 전체를 어머니에게 주고 부스러기는 비토리어에게 맡겼습니다. 비토리어는 그녀의 직업 덕분에 그녀와 캐테리너가 배고픈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활기가 넘쳤던 딸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며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비토리아는 지나이다가 입을 열 때마다 소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고 그 두려움은 그녀의 속을 찢어 놓았습니다. 스테너슬로와 대화하는 것은 돌담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제 적응 중이에요. 그는 회피하며 말했다. 어려운데 마음은 착해요. 그리고 갈 곳도 없고. 거짓말. 건강한 60세 여성 지나이다, 지너 아이더는 아들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피해야 할 때 약한 척했지만 난로에서 몇 시간을 보내거나 쇼핑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다.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것은 드라마로 변했습니다. 내 마음.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나를 착취하고 싶어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캐테리너가 9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비토리아는 잔인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그녀와 딸 사이의 사랑의 피난처였던 그녀의 집은 5년 만에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안전한 피난처였던 스타니슬라우스는 이제 어머니의 손에 있는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토리아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나이다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부엌에서 웅웅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복도에 숨어 결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무슨 돈으로 이 여자를 대학에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나이다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들아, 저 암말에게 먹일 만큼은 됐어. 그 암말이 일하러 가서 너와 나를 부양하게 해라. 16살이면 너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내가 있을 때 그 나이에 우리는 이미 공장에 들어가 있었어. 하지만 나는 카타리나의 연구를 돕겠다고 비토리아에게 약속했어요. 스타니슬라오는 확신이 없다는 듯 말을 더듬었다. 더 이상 이 기생충의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 수술을 위해 아껴두세요. 무릎도 안 좋은데 왜 아내와 딸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비토리아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을 세게 밀었다. 지나이다는 차를 마시다가 숨이 막혔고 스타니슬라오는 죄책감을 느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암말로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내 딸이 당신과 그녀의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까? 비토리어는 겁이 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과장하고 있어요, 비토리아. 우리 엄마는 단지 걱정이 되실 뿐이에요, 라고 스테너슬로가 시도했습니다. 아니요, 다 이해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해했지만 당신이 했던 약속을 기억해주길 바라면서 우연히 기회를 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는 것. 지너아이더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공격했습니다. 극화해도 소용없어요. 내 아들이 이미 당신에게 너무 많은 일을 해줬어요. 당신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무료로 살아요. 사실 이 집은 이제 내 거예요. 이곳은 내 집이에요. 비토리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5년 전 이곳으로 일시적으로 기사하기 오래전 이혼 후 혼자 샀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얘기를 많이 했죠. 지나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렸다. 스타니슬라우스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내 사업을 돕기 위해 아파트를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는 말을 더듬었다. 물론이죠. 팔았죠. 그리고 배은망덕하게도 돈을 모두 당신에게 줬어요. 이 여자가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으려고 하는군요. 지나이다가 극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비토리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스테너슬로 사업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항상 직원이었고 당신의 어머니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쫓아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지나이다가 공격을 가하자 그는 이쪽 저쪽을 바라보며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싶나요? 아픈 노파와 그 아들.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이 집도 이제 결혼해서 그의 소유가 됐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비토리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재산은 결혼식 전에 구입한 내 것이고 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내일 이혼 신청을 할 테니 24시간 안에 가방을 싸서 떠나야 해요. 내 집을 내놓으라고요? 당신한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지나이다 아파나시예브나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스타스, 그 사람과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나 스타니슬라우스는 침묵을 지켰고 그의 눈은 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의 모든 말이 그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 카티어가 부엌문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부어 있었고 그의 뺨은 축축했습니다. 나는 다 들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걸 녹음했어요. 이 대화 전체가 제 휴대폰에 있어요. 지나이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분노로 떨렸다. 어떻게 감히, 아가씨, 그녀는 의붓딸을 향해 다가갔지만 비토리아는 그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녀의 몸은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긴장했습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그는 강철처럼 차가운 어조로 경고했다. 내 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5분 안에 경찰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이 녹음은 심리적 학대와 정서적 협박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스타니슬라우가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카야, 침착하게 얘기하자. 엄마가 과장한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비토리아는 연민과 경멸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스타니슬라우. 그 말은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는 각각의 굴욕과 조작을 되새기는 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너희 둘이 내일 떠날지 아니면 내가 오늘 퇴거 신청을 할지. 그리고 나는 이미 한 달 전에 변호사와 상담했고 그때 이 희극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나이다가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비토리아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무릎 수술에 대해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극장은 이쯤 됐어요. 뒤따른 침묵은 무거웠고 수치심과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창한 토요일, 비토리어는 퇴근하고 카티어를 친구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딸이 앞으로 일어날 장면을 목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낮 12시 정각, 건물 문 앞에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스타니슬라우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고 그의 어머니는 배은망덕과 잔인함에 대해 중얼거리며 갑작스러운 몸짓으로 그의 물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팔짱을 꼈다.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아파트를 팔아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까지 무언가를 빌리거나 호텔에 머물십시오. 놀랍게도 지나이다는 중얼거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방을 꾸렸고 그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고 그의 눈은 멍했다. 그것은 너무도 평범하지 않아서 비토리어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정오가 되자 지나이다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스테너슬로는 그녀가 그것을 차까지 운반하는 것을 도운 다음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돌아갔습니다. 비카. 꼭 이래야 하나? 그는 입구에 서서 목소리가 갈라진 채 물었다. 우리는 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비토리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5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5년은 제가 반복할 생각이 없는 실수였습니다. 그들 뒤에서 문이 닫혔을 때 그녀는 가슴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안도감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한 페이지가 넘겨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창문을 열어 집안 구석구석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지나이다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는 전 시어머니의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티어가 돌아왔을 때 밤이 되어서야 그녀는 그것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금 귀걸이, 펜던트가 달린 체인은 특별한 날 착용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주려고 했던 첫 결혼의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가 수년 동안 모아온 은화 수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떠났어요. 비토리아는 분노로 손을 떨면서 중얼거렸다. 카티아는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경찰에 가자. 녹음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빅토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딸아. 목이 막히게 놔둬라. 이것들은 감상적인 가치가 있지만 이 상처를 다시 열 가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거실 가구를 재배치하고 지나이다가 사용한 시트를 버리고 특대형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의 분노를 깨울 염려도 없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들은 지나이다가 강요한 끝없는 시리즈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비토리어는 스테너슬로가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 달 후 결혼은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삶은 조금씩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토리어는 학교에서 더 많은 수업을 듣고 주말에 개인 영어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티어는 국제관계학을 꿈꾸며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6개월 후 슈퍼마켓에서 스테너슬로의 전 동료가 비토리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소식 들었어? 그는 공모를 교환한 후 물었다. 지너다 에퍼네시어 푸너는 병원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테니슬로스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뇌졸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빅토리아는 눈썹을 치켜떴다. 결혼해? 그렇게 빨리?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계부서에 알리나와 함께요. 25살이고 이미 임신 중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을 갖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비토리아는 입술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 정확히 내가 5년 동안 그와 함께 만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손을 태워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카티어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비토리어는 소규모 어학원을 열었고 매 학기마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테너슬로와 지너다에 대한 소식은 서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 드물게 전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뇌졸중 후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현재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지친 젊은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토리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스타니슬라우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부서진 것처럼 들렸다. 비카. 용서해주세요. 이제서야 나는 당신과 카티어가 겪은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는 나에게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조종하고 요구합니다. 빅토리아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스타스. 하지만 이건 당신의 삶이에요. 당신의 선택이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너무 늦게까지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카티어는 21세가 되었을 때 진지한 법학도인 남자친구 미케일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비토리아는 그를 애정으로 맞아주었지만 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맞나요? 케이티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미하일은 달라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계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비토리아는 촉촉한 눈으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네, 그들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카티어와 미케일이 약혼을 발표했을 때 비토리아는 예상치 못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그녀가 훔친 보석과 함께 죄송합니다. 제트라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나이다 아파나시에브나의 사망 소식은 일주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 지너다의 장례식에서 스테니슬라브는 며칠 만에 10년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구부정한 자세, 자존심조차 감출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진 얼굴. 승리는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였던 여자와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새로 놓인 묘비 앞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그는 속삭이는 듯한 목신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죽기 전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외투를 정리하는 동안 그의 손가락은 마치 애도보다 고백이 더 무거운 것처럼 살짝 떨렸다. 나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토리아는 서두르지도 승리의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되찾는 것에는 승리가 없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두 단어이지만 말할 필요도 없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용서,
잊혀지지 않을 고통, 그리고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만 치유된다는 이해입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새롭게 혼란에 빠진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악당이자 희생자였던 한 여성이 쉬고 있었다. 바람은 다른 누구도 읽지 않을 책의 페이지처럼 마른 나뭇잎을 잔디 위로 날랐습니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가장 잔인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의도 복수도 아니었으니까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격렬한 폭풍조차도 뭔가를 남겨둔다는 것을 배우는 것, 즉, 더 비옥한 땅, 더 선명한 빛, 그리고 가장 구불구불한 이야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된 침묵 속에 이미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두 마음 사이에는 평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동화 속 평화가 아니라 어른들의 평화입니다. 전투 후에 찾아오는 평화는 때로 가장 큰 승리는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뒤돌아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